고속 기동전을 수행할 우리 육군의 핵심 기동 전력이 등장했다. 거침없는 기동력과 철통 방어는 물론 막강 화력까지 뿜어내는 첨단 성능의 K-21 보병 전투 장갑차. 전장의 수호신 K-21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나간다. 전장의 험난한 지형과 무차별적 위협, 그 속에서 보병을 보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수송해줄 전투 지원 체계는 단연 장갑차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장갑차는 탑재 화력이 빈약했고 단순히 병력 수송용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보병의 안전을 위해 공격용 화력을 거치시키는 방안이 강구되면서 적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 체계를 장착, 보병 전투 장갑차란 이름으로 발전하게 됐다. 장갑차는 전장에서 보병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화기를 탑재해서 전차와 같이 탑승 상태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을 하든가 탑승한 보병이 하차 전투를 수행할 때 사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갑차는 보병에게 고속 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동성이라든가 화력, 방어력 등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무기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미군의 원조로 M113 계열 장갑차를 400여 대가량 인수해 야전에 운용해왔다. 그러나 노후화로 인해 무기 효율이 저하되자 1979년 12월 한국형 전투장갑차를 국내 연구개발 과제로 채택, 80년부터 84년까지 5년간의 개발 기간을 통해 한국 최초의 장갑차 K200을 개발해냈다. 이후 K200은 실전 배치돼 20년이 넘도록 우리 육군의 주력 장갑차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왔다. 또한 말레이시아에 100여 대 차량을 수출하는 등 국내에서 개발한 대형 무기 체계로는 최초로 대규모의 해외 수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군은 K200 장갑차와 함께 성능 개량된 K200A1 그리고 다양한 계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K200 장갑차는 야지 기동 성능이 낮아 전차와의 협동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방호력과 화력 또한 주변국 장갑차보다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K200 장갑차는 야지기동 성능이라든가 방어력이 미흡해서 전차와 보전 협동 작전하는 데는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력 측면에서도 소구경 기관총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중구경 자동포라든가 대전차 유도 무기를 탑재한 북한이나 주변국 장갑차보다 성능 면에서 열세인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K200 장갑차는 전투용 장갑차라기보다는 보병 수송용 장갑차로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었고, 우리 군은 대전차 유도무기와 중구경 화기를 탑재하고 야지 기동력과 방어력을 월등히 증대한 차기 세대급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 우리 군은 21세기 전장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차세대 장갑차의 탐색 개발을 시작하게 되고, 그로부터 6년 후 피나는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우리의 보병 전투 장갑차 K21의 시제품을 생산해낸다. 그리고 마침내 K21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축으로 흔들며 위용을 드러냈다. K21은 전투 중량 25톤급에 탑승 인원 12명, 40mm 자동포와 발사 후 망각 방식의 3세대 대전차 유도 무기를 장착하여 적 장갑차와 전차는 물론이고 적의 헬기까지 파괴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장갑차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장갑차보다도 앞선 것이며 때문에 K21의 개발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차기 장갑차 개발의 의미를 둔다면은 국내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K100 장갑차 국내 개발을 시작해서 K1 전차의 성능 개량이라든가 1990년대 들어서는 신형 155mm 자주포를 국내 독자 개발하면서 지상 전투 장비의 국내 개발 기술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습니다. K21 보병 전투 장갑차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40mm 자동포라든가 중구경급 자동 송탄 장치, 디지털 사격 지휘 통제 장치, 철갑탄, 복합 기능탄, 생존성 센서 등 최첨단 기술을 순수한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해서 선진국보다 우수한 3세대급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발을 성공함으로써 지상 무기 체계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 보유국으로 발전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다. 고속 기동전을 수행할 기동성과 전투 능력은 물론 생존성까지 월등히 향상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특히 K21에는 7.62mm 기관총과 40mm 중구경 자동포를 장착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을 지닌 전투 장갑차로 평가받는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40mm 자동포는 실제 30mm 포를 장착한 러시아의 최신 장갑차나 25mm 포를 장착한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보다 우수한 화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화력 측면에서도 25mm급 기관총을 탑재한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라든가 30mm급 기관총을 탑재한 러시아의 BMP 장갑차에 대비해서 K21 장갑차는 40mm 자동포를 탑재를 하고 야간에도 표적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또 기동간에도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해서 화력 성능 측면에서도 선진국 장갑차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K21. 12.7mm 기관총을 탑재하고 있는 K200에 비해서도 화력 면에서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온 것이다. 또 과거에는 적을 명중시키기 위해 사수가 사격을 한 후에도 조준을 하며 기다려야 했지만 K21은 이 같은 방식을 벗어나 세대를 달리하는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K21 장갑차는 40mm 중구경 포를 탑재하고 사격 후 망각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격 후 망각 방식은 기존의 시선 지령 유도 방식과는 달리 사수가 표적을 조준한 후에 발사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미사일이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기 때문에 사수는 장갑차를 기동 회피하여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격 후 망각 방식이라고 합니다. K21은 유도탄이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사격 후 망각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전차 미사일과 함께 K21은 적 장갑차는 물론 헬기까지 파괴할 수 있어 선진국의 장갑차보다도 더욱 강력한 화력을 지니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장갑차들은 헬기를 직접 격추시켜서 명중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복합기능탄의 근접 기능은 항공기 5 내지 7m 근처에서 폭발해서 그 파편 효과를 이용해서 항공기를 제압하기 때문에 항공기 제압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K21이 운용할 복합기능탄은 밀집 보병이나 벙커 같은 지상 표적의 무력화와 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탄이다. 이 탄은 40mm 고폭탄에 다기능 신관을 적용한 형태이며 다기능 신관은 하나의 신관에 근접 기능과 충격 기능, 시한 기능 등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지상 표적은 물론 그동안 취약했던 공중 표적에 대한 공격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한 기능은 적 보병 부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적 보병 밀집 부대 약 5m 상공에서 폭발을 함으로써 밀집 보병 부대를 일시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신관 기능이고, 충격 기능은 차량이라든가 경표적, 벙커에 사격했을 경우에 신관의 충격 기능을 이용해서 타겟에 맞는 순간 폭발을 함으로써 제압하는 기능이고, 근접 기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적 항공기 5m 내지 7m 근처에서 폭발을 함으로써 적 항공기를 제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K-21은 주무장 탄약으로 적 장갑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날개 안정 철갑탄을 운용하며 이 같은 탄을 자동으로 송탄하는 장치를 채용하고 있다. 외국의 장갑차도 대부분 수동식이지만 K-21은 세계 최초로 자동 송탄 장치를 개발해 화력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우수한 화력의 전투 장갑차로 탄생하기까지 모든 개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전투 사격 시험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도 어려운 순간이었는데요. 2006년 8월 초에 군이 주관하는 운용시험 평가의 일환으로 하계 전투 사격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사격 초기에는 개발자가 실시한 개발시험 평가 결과와 유사하게 양호한 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격 발수가 누적되고 사격하는 시간 간격이 짧아질수록 탄착군이 표적 아래쪽에 형성되는 하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계시험 기간 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07년으로 시험이 수년되는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연과 시제업체 연구원들이 연일 주야간 작업을 수행한 결과 하탄 발생의 원인이 포열 지지부 가공 결함으로 원인 규명되어서 강성 보완을 실시한 결과 하계시험 기간 내에 화기시험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개발에 성공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고속 기동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미래전에서는 강력한 화력에 앞서 장갑차의 기본 임무인 우수한 기동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K-21은 전차에 버금가는 수준의 기동력을 자랑한다. 750마력급 동력 장치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채용함으로써 시속 70km의 속력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450km의 항속거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 도로가 아닌 야지에서도 시속 40km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의 최신 전투 장갑차보다 우수한 수준이다. 또한 강이나 하천에서도 시속 7km 이상의 수상 도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지형에 적합한 세계 최고 기동력의 전투 장갑차로 평가되고 있다. 또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가파른 언덕이나 능선을 자유자재로 타고 넘어야 한다. K-21은 가파른 언덕도 가볍게 통과하는 등판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5m의 참호와 0.8m 수직 장애물도 거뜬히 통과해 전차에 뒤지지 않는 지형 극복 능력을 자랑한다. 이렇듯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K-21의 기동력은 바로 일체형 희연수 장치에서 비롯된다. 일체형 현수장치라는 것은 과거에는 현수장치에 토션바 타입의 현수장치를 사용하게 되면서 승차감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돌아가지고는 HUS라는 유기압 현수장치를 개발 적용하게 되는데요. 유기압 현수장치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그 충격의 흡수 능력이 좋고, 그리고 그 야지 기동성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K-21에 적용된 그 일체형 현수장치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유기압 현수장치의 기능을 통합해서 하나의 부품으로 제작을 함으로써 부품을 경량화시키고, 그리고 승차감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비단 현수장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K-21은 신속한 도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에어백 방식의 부양장치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으며, 이 장치로 인해 수상에서도 시속 7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에서도 이 장치의 운용을 시도한 바 있지만 개발에 성공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에어백 부양 방식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장갑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도 저희와 비슷한 시도를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요. 운영적인 면에서 개발에 결국은 실패를 했고 저희는 운영 시간이랄지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납이나 구동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장갑차의 에어백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21의 에어백 부양 장치는 그야말로 에어백에 공기를 주입해서 부양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차량에 부착하거나 수납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방호 측면에서는 취약해서 측면의 부가장갑 사이에 수납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피탄 시에도 부력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실전적으로 설계됐다. 평상시 에어백은 장갑차 측면에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장갑을 활용해서 부가장갑을 통한 방호가 이루어지고 되고요. 수상을 운행을 하게 되면은 부가장갑을 전개하고 에어백이 평창이 되게 되는데요. 에어백은 부력을 최적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 운행을 하게 되면은 수면 아래로 전부 침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부위가 수상을 하게 되면 운행을 하게 되면 노출이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펼쳐진 부가장갑을 활용해서 상부 방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피격이 되더라도 격실이 7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격된 격실에서 누기가 되더라도 이웃한 격실이 평창해지면서 부력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은 물론 수상에서의 기동력과 안전성까지 갖춘 최첨단 기술의 K21. 이러한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K21은 방호력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생존성을 보유하고 있다. K21은 적의 레이저와 유도탄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경고할 뿐 아니라 연막탄 발사로 회피 기동 또한 가능하다. 또 화생방 지역에서는 방독면을 착용해야 했던 기존과는 달리 양압장치를 채용해 방독면 없이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승무원실의 화재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소화시키는 자동 소화 장치도 장착돼 있다. 뿐만 아니라 상부의 고폭탄 위협에도 보병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강력한 방호 시스템으로 생존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21의 방호력은 K20의 생존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존성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두 번째는 적의 공격에 직접 맞지 않고 세 번째는 적의 공격에 맞더라도 관통되지 않고 맨 마지막은 적에게 관통되더라도 내부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장갑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요소인 적의 탄에 맞았을 때 관통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K21에는 이외에도 적이 자기를 쏘려고 할 때 그것을 탐지 인식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들이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위협에 대비하는 첨단 성능의 K21 보병 전투 장갑차. 이렇듯 보다 능동적으로 차량의 생존성을 높여주는 비결은 바로 K21의 생존성 센서다. 과거에는 주로 적이 공격했을 때 맞아서 버티는 그런 개념의 수동형 설계로 방어 설계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그 전에 미리 위협을 탐지를 해서 회피를 하든가 아니면은 날아오는 위협체를 요격하는 그런 능동형 방어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장갑차에는 이제 2가지 생존성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적의 그 주무장을 탐지하는 레이저 경고 센서가 있고 또 하나는 대전차 유도 무기를 탐지하는 자외선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같은 생존성 센서로도 적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막지 못했을 때는 최후의 방패가 돼주는 것이 바로 강력한 장갑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장갑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과 철판이다. 그러나 K21에는 그동안 축적한 장갑 설계 능력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중량은 줄이고 방호력은 높인 신개념 장갑재를 적용할 수 있었다. K21은 기존 장갑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방어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기존 장갑차와 같이 강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사용하면 장갑의 무게가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경량화와 방어력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개념의 장갑 구조 개발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질이 서로 다른 금속, 세라믹, 유리소매와 같은 다양한 재료들을 최적으로 배열한 복합 적층 장갑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였습니다. 복합 적층 장갑은 위협탄 충돌 시 관통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 분산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복합 적층 장갑은 각종 특수 소재를 샌드위치식으로 붙인 장갑으로 피탄됐을 경우 관통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킬 수 있어 방어력이 극대화된다. 현재 K21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복합 적층 장갑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갖는 장갑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전의 승패는 방어력이나 화력, 기동력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장갑차는 일반적으로 전차와 함께 편성돼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그러기 위해선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상호 간에 신속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전투가 가능해진다. 현대전의 승패는 장갑차가 얼마나 전장 사항을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K21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최신의 전장관리 시스템이라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K21의 지휘 통제 장치는 디지털 통신과 컴퓨터 시스템이 융합된 장비로 자동 위치 보고는 물론 음성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FM 무전기로 디지털 전문 송수신이 가능하다. 또 C4I 체계와의 연동으로 부대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해져 1대1 방식의 기존 무전기 통신과는 차원이 다른 지휘 통제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첨단화된 장갑차의 구성품은 무려 8천여 개. 체계 종합의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다. K21 장갑차는 기계, 전자, 통신, 화공, 재료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다 모아져서 개발되는 복합 무기 체계입니다. 이러한 첨단 요소 기술을 최적의 성능이 발휘할 수 있게끔 개발 목표 성능을 할당하는 일부터 설계, 제작 간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전에 식별해서 분야별로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조정 통제하는 일, 또 시험 평가 간 결과를 분석해서 보안 요소를 식별하는 일 등 군에서 요구한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면서 제한된 자원으로 체계를 종합하는 일은 분야별 핵심 기술 개발에 못지않게 기술 위험도가 매우 높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탄생된 K21. 33주에 걸친 철저한 운용시험 평가를 통해 성능을 보완하고 2007년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09년 K21이 육군에 실전 배치되면 화력 지원과 병력 수송, 전차와의 협동작전뿐만 아니라 기존의 장갑차만으로는 부족했던 전장에서의 기계화 보병부대 역할까지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전투장갑차의 선두주자 K21. 앞으로 세계 속에서도 그 가치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K21은 선진국 장비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성능도 우수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라든가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현지에서 시험평가하는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수출이 성사될 때에는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에 이어서 우리 국익 창출은 물론 국방과학기술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